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현장 전문가이시죠? 대성쌤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종합계획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해서 수립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진단,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법제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육청이나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기초학력 보장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주목해야 될 게 기초학력의 개념을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주입식 지식, 인지적인 측면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면 정리적인 부분, 태도의 부분, 학생들의 종합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추진 배경을 짧게 살펴보면, 근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뭐 인권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초학력이 저하되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학력에 이런 학교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사각지대가 많이 있고, 이제는 종합계획으로 이거를 처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의 어떤 양극화, 기초학력의 저하의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교육에 있어서 기초학력은 인권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데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강조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기초학력 지금 현재 현황과 문제점은 어떤가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2017년과 21년을 비교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이 국어 같은 경우는 17년에 미달 학생이 2%에서 21년도 6%, 수학은 중3 학생 같은 경우 7.1%에서 11.6%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고등학교 2학년에 가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이런 주요 국가의 학습 미달, 학력 미달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속에서 이제 기초학력의 진단과 보정, 그리고 이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들이 어려움들이 토로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의 표준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별 맞춤형 진단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지원 사업들이 어떤 체계적으로 학교 급별로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커졌었거든요. 교육부에서 진단하고 있는 문제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문제점은 무엇보다 지금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진단이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진단 결과나 이런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 그리고 요즘에 뭐 경계성 지능이나 읽기 곤란에 대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검사 도구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개인 맞춤형 정밀 진단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어떤 학습 결손에 있어서 어떤 학생들이 그 결손된 학습 성취 기준이나 요소들을 이제 보충 학습 형태로 이루어지는 소극적 개념을 탈피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다문화 학생들이나 어떤 특수 요인에 의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아까 댄 쌤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문해력 차원에서의 격차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디지털 리터러시도 하나의 학습에 저해하는, 학습의 이제 격차를 좌우하는 큰 요소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보통 평등한 출발점 보장을 위한 그 진단의 달을 3월을 운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은 진단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을 하지만 그거는 권장입니다. 담임교사의 관찰이라든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선정이 되고요. 또 중요한 가문이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낙인 효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고, 또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동의를 못 받고 그 학생은 드러나지 않은 이런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아마 파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과정으로서 추가적인 학습으로서 도입되기보다는 교육과정 자체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들,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추진 목표와 추진 방안을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정책 비전이라고 해서 이 지향점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교육 책임제를 실현하겠다.
추진 목표는 2025년까지 AI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27년까지 국가 지역 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을 완성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추진 목표에 보면 AI 기반 기초학력 진단이라는 부분, 어떤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정밀한, 세밀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결손 상황을 진단하고 이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초학력 안전망이라는 것은 기초학력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보편교육으로서 기초학력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 과제와 세부 과제는 어떻게 되죠? 핵심 과제를 네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진단, 정확한 진단을 통한 대상 학생 선정, 지원,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예방, 코로나19 대응, 학습 결손 해소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기반, 학습 지원 교육 기반의 내시자를 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의 측면에서는 어떤 세부 과제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진단 도구를 개선을 하고 맞춤형 진단 체제를 강화하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선정을 체계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지원의 측면에서는 아까 다중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위한 과제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근데 첫 번째 단계는 수업인 것 같아요. 정규 수업 시간에 기초학력을 위한 교수 학습을 혁신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 내 종합적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밖 전문적 지원을 하겠다. 학교 내 이제 종합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의 다중지원팀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기초학력 함양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협력망을 가동하겠다라는 것인데, 학교 밖 전문적 지원과 조금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복합적인 요인인 경우가 있어요. 학습 결손이.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습 종합 클리닉의 이런 전문 학습 상담사를 통해서 학습뿐만 아니라 상담이라든가 학습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학교 과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과 후의 어떤 돌봄, 그리고 방과 후에는 가정 내 학습, 그다음에 방과 후에 지역의 전문기관과 연계한 지원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예방의 측면에서는 이제 코로나19가 저희 교육의 현장에 어떤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 격차, 교육 결손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예방하겠다? 우선은 학습 동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학습 흥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학생의 심리 정서를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학생의 이런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지역과 연계한 마을 교육과 관련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심리 정서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학부모의 한 명으로서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코로나 시기에 중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학생들은 사실은 그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상당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훼손되었다, 정상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그 경우가 굉장히 학교 교육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위축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겠다는 거죠. 심리 정서의 접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게 심리 정서적 접근입니까? 예, 그래서 우선 학생들 교육 활동에 있어서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학교의 또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런 정서적인 진단을 통해서 나의 취약점을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 사회성이라고 하면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은 서로의 어떤 학교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우 관계나 그리고 선생님과의 어떤 멘토-멘티 관계가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고,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지역 연계 맞춤형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국은 연장선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사회성이나 심리 정서 부분에 대한 좀 더 맞춤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학습 지원 교육을 시스템으로 갖고 오겠다,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세부 과제들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교과 담임교사 지원, 근데 이런 보장 업무 여건을 정비하고 교원 양성도 개선하며
국가 시도의 기초학력 학습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계획이 아까 이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죠. 그러면 이런 시기 동안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근데 진단 같은 경우는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와 연계를 해서 평가를 좀 더 세밀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AI 뭐 보조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학력 종합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과 학부모님들의 우려는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이게 기초학력 보장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나왔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사실은 저는 이 업무를 해왔던 이런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잘 모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크게 바뀐 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안점을 이 기존의 수업 쪽에 대한 방점이 좀 약했거든요. 사실은 예방하는 가장 핵심은 수업이거든요. 수업에서 기초학력 저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수업 모형이라든가 어떠한 뭐 협력교사라든가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과거의 기존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를 체계화했다라는 거에서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체계화를 이제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 진단을 어떻게 하면 교실 속 상황에서 수시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대안으로 지능형 학습 플랫폼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능형 학습 플랫폼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시도별로 지능형 학습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실제적으로 진전된 내용들은 아직은 미약합니다. 이 부분과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선 선생님은 자녀에 대한 어떤 기초학력,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만족하십니까? 저는 사실 만족하지 못하고요. 근데 사실 여기 진단 보정 시스템에 근데 이걸 사용해 보신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상당히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늘품이라고 하는 보정 정보조차도 활용성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학부모님들한테 홍보되기도 어렵고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어찌할 수 없는 거. 교육의 질은 뭐를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을 떠는. 그러니까 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꾸만 협력 교사제, 학습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도입을 예고하고 있지만 결국의 주체는 현장의 교원들이란 말이에요. 이 현장의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그리고 현장 지원 방안들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을 이제 법률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 분의 역할과 어떤 지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별로 다 지정은 돼 있지만 형식적이라. 그리고 다중 지원팀이라고 해서 뭐 보건교사, 뭐 여러 영양 선생님, 담임 교사, 교과 선생님 다 같이 모여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논의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거든요. 이 바쁜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학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떤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느냐. 뜻은 좋지만 이분들 개별의 교사들의 업무 과중이라든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전 이해라든가 이런 게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어서 교원의 책무성 중에 가장 으뜸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결국은 수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애 주기별 교사들을 위한 기초학력 전문가로서의 과정, 그런 교수 역량 체계가 개발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들이 운영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들으면서 단위학교 책임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책임지도 쉽지 않죠. 이 책임지도를 할 수 있는 현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겠다. 사실은 학교에서 그 학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담임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맞춤형 수업이라든가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예방을 하고
혹은 방과 후에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지도를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현재 이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이제 외부 강사에 의한 지도고 또 이거의 또 핵심은 교사와 그 외부 강사의 협업인데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모델이라든가 그런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는가 그런 게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제 기초학력 보장 지원 계획이 사실은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기초학력의 지원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단계별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는 총론이라고 생각해요. 강론의 영역으로 할 때는 지금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일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초학력 보장 지원 계획,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들이 사실은 각 부서나 그 다음에 시교육청,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그거의 핵심은 결국 학교에서 책임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주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지원이 이제 마련되겠다. 저는 근데 AI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기초학력 지원 학생들 혹은 뭐 배움이 좀 느린 학습자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이런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좀 많이 부족한 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AI 기반으로 하겠다. 요거는 어느 정도 이 활용성을 잘 활용하는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가 누적된다면 도움이 되지만 기초학력에 있어서 AI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AI가 학생의 기초학력을 다 채워주고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교사가 그거를 AI 어떤 지원 프로그램 활용해서 가르친다라는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조금은 결이 다른데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학습 플랫폼들이 가진 아직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현장에 접목할지는 좀 더 현장과 그리고 교육청에서의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